자, 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B세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다고 했죠. 자, B세포를 강의하기 전에 우리 몸에 이제 관련된 면역, 이거를 저번 강의 2강을 거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몸에 장착된 면역 기능에는 우선 1차 방어 면역이 있어요. 그 1차 방어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피부라든지, 이제 털, 그 다음에 점액 조직, 또 이제 우리가 소화기에 관련된 위산, 이런 것도 하나의 1차 방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 기전은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호중성 백혈구, 그 저번 시간에 또 했던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하죠. 대식세포. 그 다음에 또 3차 방어 면역이 있어요. 3차 방어 면역에는 이제 앞으로 강의할 T림프구,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B림프구,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면역 시스템에 우리 몸에는 이렇게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면역을 관련된 우리 몸에는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 뭐 부서와 같이 이런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는 두 개로, 우선 세포와 관련돼 있죠. 세포라는 것이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이 관여돼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의를 해드렸어요. 세포에는 세포가 관련되고, 이 세포가 그 주역을 이룬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물질에는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건데, 엔티버디, 이 항체는 이 항체가 주역을 이룰 때는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또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세포에는 첫 번째로 과립구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림프구라는 게 또 있고, 세 번째로 대식세포가 있다.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림프구, 오늘 강의를 할 B세포, 그 다음에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다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또 킬러세포, K세포라고 하죠. 킬러세포, 이런 것들이 림프에 관련된 면역세포들입니다. 과립구에는 그 호중구라고 했었죠. 이 호중구도 강의를 해드렸고, 대식세포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마크로파지라고 했죠. 호중구는 뉴트로필, 이것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호중구와 관련된 그 작용, 대식세포가 관련된 작용,
이것도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B세포, 이 중에 림프 B세포의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B세포는 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B세포, 항체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또 세포와 관련되면 또 B세포는 세포성 면역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세포는 항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다. 그래서 대식세포는 대식가다. 근데 B세포는 미식가다. 이런 개념으로 잘 기억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대식가와 미식가. 자,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에는 NK세포,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이거 4가지 종류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릴 B세포에는 아까 항체가 주역을 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다. 특정 항원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B세포. 이 B세포는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B세포를 어떻게 명칭하냐면 이 B세포를 왜 B라고 했을까요? 이 B세포는 포유동물에 있는 골수, 이거를 의학명으로 본 멜로우라고 합니다. 이 보온 멜로의 그 앞자를 따서 B다. 그래서 B세포라고 한 거죠. 특히 포유동물은 인간에 속하죠. 인간이 포유동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속에는 혈중, 림프구, 거기에는 10에서 한 15% 정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중 림프구에는 20에서 25%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장 내에는 좀 많이 들어있죠. 40에서 45%가 차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B세포는 포유동물에 속하는 골수의 B다. 그래서 B세포라고 명칭을 준 거예요. 자, 이제 B세포는 우리 인체에서 혈장, 자, 한문으로 혈장 이렇게 쓰거든요. 물 숫자를 혈장.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혈장이라고 하죠. 혈장. 그 다음에 이제 림프계를 통해서 운반되는 백혈구의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혈장과 림프계를 통해서 운반되는 백혈구의 일종을 B세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세포의 그 중요한 것은 항체를 생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체를 생산한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체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이 항체를 생산하는 것이 B세포다. 그리고 그 특정 병원체의 항체 생산을 해요. 특정한 병원체 항체를 생산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아무 병원체나 항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특정 병원체의 항체의 생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B세포는. 즉 하나의 B세포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항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항체를 이제 엔티보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체는 단지 한 개, 하나의 항원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B세포는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의 항원에만 인식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B세포에. 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B세포를 미식가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특정 병원체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미식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항체에 결합하는 것만 세포 내로 끌어들여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항체에 결합하는데 그것만 세포 내에 끌어들인다. 그래서 미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B세포의 명칭은 림프구 중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면역 반응에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항원, 즉 이물질이죠. 이물질에 대항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B세포의 B는 조류의 총배설강 주변에 있는 파브리키우스 주머니, Birth of Fabricus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볼살, 주머니라는 뜻이죠. 이 주머니의 첫 글자를 따서 B세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경우에는 골수, 보온 멜로우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골수의 첫 글자를 따서 B세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까 제가 설명했던 혈중 림프구의 프로테지, 림프절내 림프의 프로테지, B장내 림프의 프로테지가 있다. 이것이 B세포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골수 줄기세포에 우리가 골수에서 해서 B세포가 성숙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골수 B세포가 성숙되면 이제 B세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후에 강의할 T세포, 흉선이라고 하죠. 가슴샘에서 분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B세포의 구도가 이렇게 지금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이제 항원이 자극이 되면 형질세포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항체가 주관이 되면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다.
그런데 항체가 주관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체가 주역이 될 때 세액성 면역으로 바뀐다는 구조론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B세포는 하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포의 기능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항체가 붙어 있다. 항체가 붙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B세포는 항체가 붙어 있다. 그래서 항체와 관련된 것은 B세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세포의 작용은 우선 탐식작용을 해요. 뭔가 세포로 끌어들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분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음식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먹었던 탐식과 분해를 해서 항원을 제시합니다. 나 이런 음식을 먹었어 라고 항원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형질세포, 아까 플라스마 셀이라는 형질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아까 도식에서도 그림을 봤지만 형질세포로 분할은 하게 되는데, 이걸 플라스마 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B세포의 기능은 이 3가지로 기억하십시오. 이 형질세포는 항원이 있어야 돼요. 항원. 형질세포를 분화하려면. 그리고 T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형질세포로 이제 성숙되는 거죠. 그 항원은 이제 이물질이에요. 그리고 T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반응이고요. 그래서 항원과 T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이거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세포는 항원과 T세포에 관련돼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도 맞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는 과연 뭘까요? 이건 사실은 이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밖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이다.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이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세포로 들어가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숨는다. 일단 바이러스가요, 세포 내로 숨게 되면 우리 B세포에서 일어난 항체는 사실은 항체는 의미가 없어요. 숨어버리면 바이러스가. 그러나 혈액 속에 이제
바이러스가 흘러다닐 거 아닙니까? 혈액 속에서 표류를 한다고 그러죠? 혈액 속에 표류를 한다. 혈액 속에 표류를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항체, 쉽게 말하면 이 항체가 그 형성되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항체가 반응을 해요. 세포 내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발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체내에 이제 그 침입을 할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을 시키려고 표적세포 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표적세포를 결정합니다. 즉, 이 바이러스가 그 친화성이 높은 장기, 예? 이걸 표적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를 통해서 막 가는 거예요. 혈류 속에 표류를 합니다. 표적세포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 특징이 혈류 속에 흘러내릴 때, 즉 표적세포로 가기 전까지예요. 막 흘러다닙니다. 그럴 때 항체가 바이러스하고 딱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그 감염 능력이라고 그러죠? 감염 능력 상실에, 즉 표적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염 능력을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이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백신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 즉 혈류를 통한 바이러스는 이 담당하는 게 B세포, 즉 기능이 관련돼 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B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항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붙어 있는데 이 항체가 B세포 생성되려면 T세포, 앞으로 강의할 헬퍼 T세포, 이 자극에 의해서 B세포가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T세포를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B세포의 그 모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게 아시죠? 성게. 그것이 B세포의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저기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가 많이 결합되어 있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특정한 병원체를 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B세포의 그 항원하고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 모양이 마치 조각 모임이 딱딱 맞아야 특정한 병원체에 그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항원을 만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항원, 즉, 그 우리가 만든 백신이 이 항체 조각 모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맞을 때까지 그 백신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T세포에 의한 그 항원 인식에 대한 것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B세포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미식가다. 꼭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별적으로 탐식한다. 그리고 분해를 한다.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세포는 미식가다.
그래서 B세포의 이제 미식가라고 하는데, B세포가 만약에 항체에 이름표를 가라는 거를 이름표를 붙여주면 이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걸 항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 딱 찾아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라든지 다라든지 라든지 막 이름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B세포의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그림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물학적인 그 B세포의 활동 영역, 그 반응, 항원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 형질세포가 그 항원과 결합하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B세포의 기능은 딱 세 가지로 아까 항체가 붙어 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한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식 분해하여 그 항원을 제시한다. 또 특징적인 것이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B세포의 기능에 세 가지의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백신을 맞고 면역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 사실은 이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세포 내 그 감염 능력을 미리 혈류 속에서 차단하는, 즉 항체가 주역이 되는 그 체액성 면역에 관련된 것을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바이러스를 맞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면역계는 1차 면역과 2차 면역, 3차 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장착된 면역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정확했을 때는 B세포가 선별적으로 그 관련된 이물질,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 항체를 형성을 해서 혈류 속에 미리 차단하는 그러한 그 유효성의 백신이 되면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년을 걸쳐서 지금 부스터 백신이라고 해서 여러 번 맞게 되는 그러한 백신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세포의 메모리 기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면역이라는 여러 가지 그 기억력 메모리 그 면역 반응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정말 유효한가? 그리고 이 세포의 B세포에 관련된 항체에 대한 생성을 정확하게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그리고 건강한 그 10대 이하의 백신을 현재 그 백신, 즉 이물질이죠. 이거를 지금 강압주로 맞춘다는 것은 앞으로 2세대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20년, 30년 후에 이 B세포, 우리 몸에 장착된 면역 시스템, 즉 체액성 면역에 관련된 이 면역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는 별로 B세포의 그 반응을 항체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제 강의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T세포가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또 어떤 면역 기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